맛있는 음식은 비싸다. 재료로 쓰인 고기, 양파, 소스의 가격은 4,000원이지만 음식값은 4만 원이다. 부가가치의 핵심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와 이것을 만들어낸 인간에게 있다. 하드웨어인 재료와는 달리 소프트웨어의 특성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희소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훌륭한 비방을 많이 가진 개인과 기업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사유재산이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 선택의 기준은 그 일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기량을 쌓을 수 있으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다. 그대는 1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혁명은 자신의 껍데기를 죽임으로써 가장 자기다워질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자기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변화의 핵심이다. 모든 배움은 정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마음의 동의를 얻어낼 때 우리는 깊이 체득할 수 있다. 플라톤.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는 대학 시절 중거리 달리기 선수였다. 성적은 중간, 그러나 달리기 선수였을 때 느꼈던 신발에 대한 관심이 그를 신발 업계에 뛰어들게 했다. 승리자들은 약간은 미쳐있다. 미쳐있다는 것, 뜨겁다는 것, 그것이 모든 승리자들의 공통점이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쫓는 긍정적인 행위를 뜻한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는 것이다. 두려움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용기는 자신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믿는 자신감에서부터 온다. 용기란 재산처럼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용기이다. 열정은 하고 있는 일에 미래를 창조하도록 해준다.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틈새 시장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준다. 그들은 틈새 시장에서 최초이며 최고가 되려 한다. 자신들이 일해온 직업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들이 성공한 비결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도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돈을 섬기지 않는다. 돈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이 선뜻 고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자가 되기 전 전형적인 예비 부자의 모습이었다. 나의 부모님, 당신만한 나이였을 때 그분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잘했던 일, 그리하여 칭찬을 받았던 일 중에 어떤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산 일은 무엇인가? 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 그리하여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찾아내라.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코 자신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다. 누가 비범한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어디에 비범성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하워드 가드너.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후회 속에서 오래도록 닫혀진 문을 쳐다보며 아쉬워한다.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헬렌 켈러. 좋아하는 일에 쓰는 시간은 잡일에 지친 심신을 구해준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힘들고 피곤하다.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는 잘못은 지금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없다.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에 몰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돈과 성공은 목적이 아니다. 경기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에 몰입해야 점수가 좋아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명예가 주어지면 즐겁게 받을 일이지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일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일과 여관은 서로를 그리워한다. 일도 아니고 놀이도 아닌 것을 알 때 가장 괴로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평범한 유지활동, 그렇고 그런 만남, 수동적 여가 활동일 때 지루하고 짜증나고 만족할 수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의욕이 넘쳐나며 집중력이 높아진다. 행복은 몰입의 결과이다.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보는 것, 그것보다 더 훌륭한 취미는 없다. 산만하고 몰입의 정도가 낮고 지루한 수동적 여가에 쓰이는 시간을 적극적 여가로 전환시키라는 의미다. 매일 시간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즉, 다른 것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서 2시간을 떼어내겠다는 생각으로는 3일을 넘기기 어렵다. 먼저 2시간을 떼어낸 후 나머지 22시간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먼저 즐겨라. 새벽에 2시간을 떼어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를 좋아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루를 끝내기 전에 좋아하는 일에 빠졌다가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도 있다. 2시간을 2 내지 3수로 쪼개어 휴식이 가능한 시간마다 사용하는 것도 좋다. 누구든 친숙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 자신의 일에서 우연히 매력적인 틈새 시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제목은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구본영 지음 김영사에서 나왔어요. 구본영 선생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책을 한 40여 권 정도 쓰셨거든요. 모두 다 읽어보진 못했고 몇 권 읽어봤었는데 자기계발 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내가 꾸려가는 1인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은 죽기 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평생 이분 책은 옆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은 저한테는 스승 같은 분이세요. 구본용 선생님의 책은 요즘 나오는 그 자기계발 책들의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읽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읽었던 책들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MBTI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ISFP가 나왔어요. 외향적 E, 내향적 I 중에 저는 내향적 I, 그리고 감각적 S, 직관적 N 중에서는 감각적인 S, 그리고 사고형 T인지 감정형 F인지에선 맞다 틀리다 이걸 먼저 생각하면 사고형이고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먼저 판단하면 감정형인데 저는 감정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J보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P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살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한다고 해요. 성향과 기질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이 같은 걸 보면 저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구나. 저 아이는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요. 솔직히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이 분명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뭔가 내 성향과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은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보호하고 격려해 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뭐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위한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약이라고 하고 비타민을 줬는데 그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온전히 비워내고 휴식하자 라는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냈을 때 하루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을 한 적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확실히 에너지가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공부도 잘하는데 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어떤 한 곡을 잘 치는 게 아니라 음악 선생님께서 그 친구에게 항상 반주를 맡기셨거든요. 그때 어떤 악보를 줘도 정말 작품처럼 너무 멋있고 화려하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동요를 줘도 그 친구가 치면 굉장히 화려해지니까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친구처럼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수능을 치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다른 친구 한 명이랑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한 달 정도? 그 친구는 뭐라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랑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중학교 때 피아노를 잘 치던 그 친구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피아노 실력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또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선생님이 이거 쳐, 이런 식으로 해 하면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다녔는데 어렵지 않은 곡, 딱 한 곡을 했거든요. 그 곡은 지금도 안 보고 쳐지더라고요. 지금이야 유튜브라던가 온라인 강좌 같은 것도 많아서 본인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얼마 전부터 저도 온라인으로 피아노 반주법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좋아하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계속 머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나랑 맞는 선생님, 그리고 시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듣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들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해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 들려드릴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